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 돌봄 사업인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개편을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하여 보다 촘촘한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일반 대상자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 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과 사업비가 조정이 됩니다. 센터당 인력은 5명에서 3명, 사업비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에는 시설장 인건비를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예산에 있어서 구금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로 해서 7대 3이 될 때까지 구금비를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편에 따라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총합하게 되면 그동안 재가노인 돌봄센터가 수행해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로 편입됨으로써 읍면동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 계획, 구분 승인 등 서비스 전달 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이 이원화로 인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 두 사업의 대상자 간 수혜 격차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한 후에 일반 대상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일반 돌봄금으로 전환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 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 중점적 사례 관리가 필요한 중점 대상자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함으로써 두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적 요구를 가진 대상자는 필요시에 민간기관 자원과 연계하고 구군의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방문 등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으로 인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대상자가 있고 중점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체 재사정을 해서 그 중에 일반 대상자 한 5,200명 정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대상자 한 1,750명은 현재와 같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재가노인복지협회가 대구시의 개편 방향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는 전문 사회복지사가 사례 관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별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생활지원사가 단순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만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2020년 정부가 지역사회 거주 돌봄, 그리고 장기요양, 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사 분절적인 노인 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을 읍면동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 계획, 구분 승인 등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전환해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 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 사례 관리를 하고,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 지원 연계, 주거 개선 연계, 건강 지원 연계, 민간 후원 자원 연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제공 계획,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은 공적 관리 시스템인 노인 맞춤 돌봄 시스템에 입력해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생활 지원사가 제공하는 가사 지원 서비스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 선정 및 서비스 결정을 재가 노인 돌봄 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과의 미분리 등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 문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 체계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서 생활지원사가 그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를 안전 안부 확인이라든지 가사 지원을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사회복지사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를 해서 직접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만이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례 관리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발굴될 경우에 사례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연계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구군의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략팀, 전담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사례 관리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여기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와 위기 가구에 대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연계 등을 통해서 욕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이 427억 원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인 대구 재가노인돌봄센터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사업은 생활지원사가 단순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에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활용해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수익 사업인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연계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인 돌봄 사업 수행기관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운영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개편 시 취약계층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5,200명 어르신 기본권이 침해되고 노인 돌봄이 방임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은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1차적으로 국가의 공적 부조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업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도구를 통해서
사회, 신체, 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서 선정되며 상담을 통해 주요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몇 명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가 노인 돌봄 사업에 따라 지원 대상자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요 제가 노인 돌봄 센터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 등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 대상자 수는 92,900명으로 대구시 독거노인 14만 8천여 명의 한 62.7%가 제가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배정 인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량을 정하는 것이지 몇 명을 사업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배정 인원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 기본권을 침해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 대구시와 A광역시, B광역시 현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가 있고 저희들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인원과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인원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노인 돌봄 센터의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 일반 대상자 5,200여 명을 재사정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의 통합을 어르신 기본권 침해이고 노인 돌봄 방입이라는 것은 대구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수행 시 단순하게 몇 명을 지원했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복지의 범위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복지 사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입니다. 69명의 청년 사회복지사의 일방적 인력 감축과 일자리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개편에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라 인력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라서 2025년 사회복지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복지기관은 5개 시설 70여 명에 달하고 매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회복지사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년 사회복지사 신규 인력 채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인력 재배치라든지 자부담을 통한 고용 유지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 국비, 시비,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장입니다. 제가 노인 돌봄 사업 통폐합 개편안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통합과 대구시가 기존 민관이 함께 이뤄낸 복지사업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에 우리 대구시는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노인 복지 협의회에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제가 노인 돌봄 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논의를 하였고 수차례 실무 협의와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였고 현장 확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 제가 노인 복지 협회는 대구시의 사업에 대한 문제 인식에 동의할 수 없고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축소할 경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집단 행동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반대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편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불가했으며
두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2024년 재가노인 돌봄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재가노인 돌봄센터 인력 결혼 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통보했으나 재가노인 복지협회는 대구시가 사업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시 계약직 채용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서 대구시는 그 계획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사업 개편 방향에 대해 대구 재가노인복지협회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어떠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2020년 정부는 기존 유사 분절적인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했고 2026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으로 지역사회 거주 돌봄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재가 돌봄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평가, 개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개편의 목적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개편이 아니고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대구시의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개편 정책에 대해 대구 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현재와 같은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재가노인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 개편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대구시를 폄훼하고 있는 대구사회복지단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